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수업 때 배운 SQL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 그 코로나 데이터셋을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다음 페이지와 같이 이제 왼쪽 그 PPT를 올려줄 텐데요. 이걸 보고 따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구글에서 코로나 데이터셋을 받아봅시다. 여기에 구글에다가 뭘 쓸까요? 캐글, 그죠? 캐글 사이트에 한국 그 질본 있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데이터를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캐글 코리아 코로나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구글에서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데이터셋 for COVID-19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ID 19, 그렇죠. 2019년에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것이고 데이터셋에서 데이터셋 이름은 DS4C입니다.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이제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밑에 좀 더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아,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infected more than 한국에서 1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었고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아마 이게 한국질병관리본부였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announces the information of COVID-19 quickly and transparency. 자, 빠르고 그리고 투명하게 이 정보 그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있다. And we make a structured data set based on the report materials of KCDC and local government. 그죠? 질본과 그리고 지자체에서 리포트 머티리얼을 기반으로 해서 구조화된 데이터셋을 올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면은 이게 we update our dataset weekly to ensure the accuracy and stability of it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의 어떤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매주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제일 최근 데이터는 오늘 기준으로 4월 20일 업데이트된 데이터네요. new table이 policy.csv 파일이 올라왔습니다. 등등 이렇고요. The next update will be going to be April 27th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에 new table 블라블라 업데이트 뭐 될 거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데이터셋 있죠? 여기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아래쪽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셋 .zip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요. 제가 미리 여기다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4월 20일 버전의 zip 파일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압축을 풀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다음과 같은 몇 개인가요? 12개의 CSV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되었습니다. 언집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 테이블들이 여러분 예상하다시피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는 발병 사례겠죠, 그렇죠? 확진 사례들이고 어떤 사건들, 그렇죠? 어디 지역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감염 확대가 되었냐 이런 것들을 사례들 쭉 만들어 놓고 여기 patient information.csv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또는 테이블 이름을 만들 때 우리가 굳이 information이다 또는 데이터다 예를 들어서 patient information 또는 patient data 이런 용어를 사실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인포메이션이고 다 데이터죠.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에 저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이 아닌 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만든 사람의 의도는 어쨌든 페이션트들, 환자들의 상세 데이터다, 상세 인포메이션이다, 상세 정보이다 라고 하는 의도로 테이블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사실 형식적으로 보면 그냥 저 페이션트 라고 엔터티 이름을 달고 그리고 그 테이블 이름도 그냥 페이션트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오늘 그 테스트 해볼 것은 첫 번째 케이스 테이블로 먼저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있는 그 데이터셋에 관련된 상세 설명들은 여기 한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어디 있었나?
여기 테이블들 쭉 와 있고요. 여기에 파일들 중에서 여기도 있네요, 그죠? 여기에 한국어 설명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해서 혹시 이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수업 시간에 좀 자주 활용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것들은 여기에 설명을 보고 여기 파이썬으로 코드도 만들어놨네요, 그죠? 넘파이나 판다스 같은 파이썬 코드도 올라와 있어서 이 CSV 파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한국 설명 같은 것들도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센터에서 올린 게 아닌가? 아, 맞네요, 그죠? 여기 보면 데이터 샌드 for CSV 누가 올린 거지? 아, 이건 개인이 올린 거네요, 그죠? 아, 예. 어쨌든 여기 제가 데이터셋을 찾아보면 여기에 이건 커널 리스트였네요. 미안합니다. Detailed description of our dataset 이걸 봐야죠, 그죠? 예. 예, 보면 list of table data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쵸? 여기 있는 것처럼 list of data table 해서 각 테이블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case data는 data of curve ID 19 infection cases in South Korea. 그래서 한국에서 발생된 어떤 그 감염 사례들 데이터이고 patient information, patient routing, 경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자, 케이스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SQL문, 배웠었던 SQL문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케이스 데이터를 열면요. 지금 뒤에 있는 것과 같이 이런 그 데이터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ID, 저 프로빈스, city. 원래 이제 CSV 파일은 사실은 이거죠, 그쵸? 그 텍스트 파일이긴 한데 어쨌든 엑셀에서 열면 CSV 파일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줍니다. 자, 환자 아이디가 있고요. 1, 2, 3, 4, 5, 6, 7, 8, 9, 10 쭉 들어와 있네요. 네, 그리고 프로빈스, 서울, 부산 이렇게 쭉 돼 있네요. 보니까 아이디 체계가 부산에는 11로 시작하고 서울은 10으로 시작하고 부산은 12로 시작하고 광주는 13으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 지역별 감염자 인덱스가 1, 2, 3, 4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 서울, 뭐 대전 이런 거 알죠, 그쵸?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컬럼에다 두고, 그쵸? 컬럼에다 두고, 필터, 그쵸? 필터 이렇게 딱 집어넣고 합시다. 필터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 케이스 아이디가 있고 프로빈스는 어떤 게 있나요? 부산,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구, 대전, 뭐 서울, 세종 이렇게 쭉 다 있네요. 시도, 광역시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룹은 true, false 뭐 돼 있고 인펙션 케이스는 여기 관리하는 내부적인 어떤 사건들을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confirmation은 confirmed 그죠? 이건 뭐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뭔지 여기서 각 지역별로 여기 나와 있구나. 그죠? 아유 그죠? 신천지 그 교회 같은 경우에 4,510명이 여기서 감염 확진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아유 많아요. 그죠? 그럼 latitude, longitude에서 여기는 우리 그 위경도 정보가 있네요. 그죠? 자,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액세스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저도 액세스 한번 열어볼게요. 액세스. 네, 빈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제가 뭘로 할까요? 오늘 DSCV 그죠? DSCV DS4C네요. 4C 그죠? 그래서 아까 데이터 사이언스 for 코로나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테이블이 하나도 없죠, 그쵸?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만들 테이블을 그 SQL문 연습을 하는 거니까 SQL문으로 한번 생성해 봅시다. 일단 이거 닫고요. 자, 그리고 만들기 SQL 쿼리 어디 쿼리 디자인 가서 SQL 보기를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SQL문 저 화면 창이 폰트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트패드를 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확인하세요. 이런 MS에서 띄워주네요. 자, 여기에다가 SQL문을 써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테이블 이름은 여기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테이블 이름을 자, 어떻게 볼까요? 대소문자를 원래 원본 데이터하고 편의상 같이 만들게요. 그냥 페이션트 네, 지금 케이스죠, 그렇죠? 케이스 테이블이고요. 그리고 컬럼 이름도 저기 있는 것을 혼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저기 엑셀 파일에 있는 CSV 파일에 있는 컬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create 테이블 먼저 해야겠죠. 자, create 테이블, create 테이블, 그리고 케이스, 그리고 괄호를 열고, 그리고 컬럼 이름들을 쭉 써야 돼요, 그죠? 케이스 저기 보니까 케이스 아이디 쭉 있네요. 케이스 아이디가 있고, 얘는 뭐냐면 우리가 저기 있는 것을 저걸 숫자로 봐도 되고요, 또는 뭐라고 할까 텍스트로 봐도 되는데요. 사실은 저기는 숫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평균을 내거나 또는 뭐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을 나중에 쓸 수는 있긴 하겠네요. 그런데 사실 최대값 최소값이나 이런 것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디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우리가 평균을 내거나 이러진 않을 거죠, 그렇죠? 사실은 특정 자리를 우리가 뽑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쟤는 그 텍스트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릿수는 지금 보니까 저게 지켜진다라고 쭉 가정을 하면 몇 자리인가요? 여기에 6자리, 7자리로 유지가 되네요. 그죠? 쭉 해서 여기 7자리. 그래서 요거는 최대 17자리로 만들겠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not null이죠. 그죠? null이다. 또는 여기에다 프라이머리 키를 바로 써도 되고요. 그죠?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바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것부터 쭉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카피를 해서요. 자, 두 번째 것은 우리가 프라빈스 이고, 그 다음 캐릭터이고. 자, 캐릭터 사실은 이제 아까 같이 고정되어 있는 이런 자리 숫자들은 이제 이렇게 17 딱 정확하게 맞춰도 되지만, 사실 프라빈스 이런 것들은 이름을 충분히 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긴 것들도 있죠, 그쵸? 긴 것들도. 그래서 대강 보니까 한 10자, 15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넉넉 잡아서 20자 이렇게 해봅시다. 20자. 그 얘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여기 이렇게 난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널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여기 백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사실 쟤는 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프라빗은 항상 무조건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난널로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이 패턴으로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프라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시티가 있네요. 시티가 있고, 이 캐릭터도 예를 들어서 쭉 긴 거 패턴 한번 봅시다. 쭉 긴 게 위에 있는 여긴 것 같네요. 창녕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강 한 15자 좀 되니까 얘 또한 20자로 이렇게 맞춰 놓겠습니다. 그룹은 두 가지예요. 그렇죠? true or false인데 이것도 텍스트로 그냥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true, yes or no로 바꿔도 되긴 하지만 일단은 저기 있는 걸 그대로 쓰기 위해서 그룹이라고 두고요. 캐릭터이고, city는 일단은 널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city 널이 가능하고, 캐릭터는 저기는 true, false니까 우리가 5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널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infection case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infection 케이스가 있고요. 이거는 캐릭터이고, 이거는 좀 긴 것 같네요. 여기 긴 것들도 있고 하니까 얘는 얼추 샥 봤을 때 한 50자, 30자, 50자 뭐 넉넉 잡아서 우리가 50자를 둘 수도 있을 텐데, 대신 이 길이가 많이 차이가 나면 우리가 variable 캐릭터 해서 가변 문자열, 그래서 문자가 길면 50자까지 되지만 짧으면 이걸 압축해서 빈자리는 없애고 집어넣어주는, 대신 캐릭터로 고정시켜 놓는 것보다는 베어리블 캐릭터로 유동적으로 맞추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저기 안에 그 저장 내용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 자릿수를 기억하고 조정하는 그런 로딩이 들어가니까요. 자릿수가 비슷한 것들, 여러 가지 자릿수가 똑같거나 아니면 자릿수가 어느 정도 비슷한 것들은, 또는 요 크기가 어차피 많아봤자 5자, 많아봤자 20자 이 정도는 그냥 캐릭터 타입으로 주는 게 더 낫고요. 그리고 저기 밑에 같이 50자, 100자 정도까지 이거 뭐
이런 50자, 100자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어차피 variable 캐릭터 이렇게 만들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널로 이렇게 두시죠. 자, 그 다음에 confirmed가 있네요. 그렇죠? confirmed 가 있고, 이거는 숫자네요. 그죠? 그래서 int 이렇게 두면 되겠다. 그죠? int 이렇게 두고, 쟤는 왠지 모르겠지만 비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비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쟤는 not null 이렇게 둡시다. not null. 자, 그 다음 latitude, longitude 이렇게 있죠. 그죠? 이 경도가 latitude로죠. latitude 있고, 그 다음에 저 캐릭터가 이제 좀 힘드네요. 우리가 저걸 뉴머릭 이걸 우리가 안 배웠나요? 뉴머릭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거는 우리가 37도 38도 이걸 경도가 우리나라 데이터에서 세 자리 앞에 정수부가 세 자리 이상 되지 않겠죠. 그죠? 두 자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지금 보니까 5자리 6자리 있는데 보통 6자리인 것 같아요. 이건 0인 것 같고요. 6자리. 그래서 지금 보이는 데이터로는 6자리 정도, 소수점 6자리, 정수부 6자리, 총 8자리죠. 그죠? 그러면 이건 8, 6이 되죠. 그죠? 8,6. 이 말은 뭐냐면 숫자를 총 6개를 기록을 할 텐데 소수점 이하짜리가 그 숫자를 총 8자리를 기록을 할 텐데 뒤에 있는 6자리가 소수부이다. 이렇게 이제 소수점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것들은 저기 보니까 비어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널로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longitude로 바꿔야 되는 거죠. longitude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SQL문이 얼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자, 잘 돼야 될 텐데요. 실행. 오류입니다. 예, 오류가 어디 샀습니까? 그죠? create table case. 이게 여기 오류가 나면 안 되는데. 예, 우리가 이게 뭐가 잘못됐죠?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강의자로 한번 봅시다. 제가 뭔가 어디 뭔가 제가 놓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되지? create table case. 이게 저게 있나? 이게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 예약인가 봐요.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그 용어여서 테이블 이름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해놨나 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봅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이름을 바꿉시다. 이게 케이스, 뭐라 하면 될까요? 케이스, 인펙션 케이스. 그렇죠. 우리 테이블을 인펙션 케이스 이렇게 바꿉시다. 인펙션 케이스. 이게 복잡할 텐데. 그냥 케이스 1 이렇게 해놓을게요. 케이스 1. 자, 실행을 해보면 필드문 구문 오류입니다. 여기 그룹에서도 이것도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그룹 바이 키워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컬럼에서. 그래서 이걸 아마 이렇게 쓰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쓴다는 건 예약어를 우리 내부적인 용어로 바꿔 쓰겠다라고 하는 걸 겁니다. 프라빈스 필드가 이미 있습니다. 프라빈스 필드가 여기 이미 있네요. 그쵸? 우리가 아까 그 부분을 이게 인펙션 케이스였네요. 그쵸? 저분. 그쵸? variable 캐릭터를 이걸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variable 캐릭터 앞에 있는 것을 컬럼을 이렇게 잡았고요. 이걸 케이스 1이라고 잡았고, 이걸 케이스 이렇게 하면 될, 테이블 이름도요. 그리고 그룹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약어 중에 그룹 바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읽을 때는 이게 그룹 바이의 그룹인지 네가 생각하는 컬럼의 그룹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오류를 낸 거죠. 그죠? 그죠? 이것도 이미 있다고 나오네요. 잠깐 제가 아까 뭘 했지? 그룹, 인펙션 케이스, 그리고 confirmed.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갔었네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룹 다음에 인펙션 케이스가 있고 confirmed. 자, 이렇게 해서 실행.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좀 익힌 건 이런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케이스나 그룹이나 우리 예를 들어서 또 그 해빙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오더 뭐 이런 것들, 그런 예약어들, 이제 SQL문에서 사용하는 예약어들이 있으면 이 액세스에서는 이렇게 브레이킷 대괄호를 씌워주면 그게 예약어가 아니라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용한 네임이다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래서 그 예약어랑 다르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레이킷을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잘 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얼추 괜찮아요. 그죠? 네, 괜찮아요. 여기도 원하는 대로 돼 있고 프라이머리 키도 설정이 돼 있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정밀도 잡았었던 레티튜드, 롱디튜드 보니까 총 8자리의 배율, 이게 6자리는 8개 숫자 중에서 6개는 소수점부다, 소수부다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해놓고 요거를 저장을 하나 해놓을까요? 자, 뭐라고 하냐면 create table, 요거를 차라리 이렇게 합시다. 요 부분을 카피를 해서 Ctrl S, Ctrl V 이렇게 해두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 케이스 테이블을 create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저장해 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테이블을 설계를 했으면 이제 insert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하는 거를 사실 이게 입력하는 것은 보통은 어떻게 하면요. 이것을 파이썬이나 프로그램을 짜서 한 줄 한 줄을 그냥 읽어버려요. 코드를 짜서 한 줄을 읽어서 이 부분을 insert 데이터를 하는 것으로 바꿔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루프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루프를 파일의 종료될 때까지 마지막 레코드까지 리드 라인 하면서 루프를 돌려서 인설트를 바바바박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단순한 인설트 문을 만들어서 이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 밑에다가 제가 편의상 만들게요. 자, insert into죠, 그죠? insert into 우리 케이스에다가 그다음 value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 괄호 안에다가 우리 필요한 레코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자, 요거 제가 카피한 거예요, 그죠? 여기 요 부분을 카피해서 방금 이걸 카피 and 페이스트를 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럼 우리 문자고 문자인데 여기 숫자가 마지막 3개만 숫자네요. 그죠? 그럼 마지막 숫자가 3개라는 것은 나머지는 다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편의상 컨트롤 C를 해서 이렇게 컨트롤 V true false도 아까 우리가 캐릭터로 했었죠. 그죠? 5자짜리 true false 그룹이니까 예, 그룹에 이렇게 집단 감염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룹에다가 이제 true false를 문자 캐릭터 5자리로 했었으니까 이렇게 맞춰야 될 거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것이 여기서부터 숫자예요. 그죠? 숫자니까 여기 숫자분은 당연히 우리가 뭐예요? 따옴표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맞추면 되죠.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설트 문을 쫙 만들어서 한번 집어넣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집어넣고 케이스 일단은 닫고요. 그리고 얘를 디자인 실행 아이고야 있네요. insert into case. 이것도 아까 우리 저거였죠. 그죠? 케이스. 그래서 예약어가 아니라 테이블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insert 문에 values인가요 이거? values인가요? values 맞나? 아이고야. 예, 여기 이거 떴네요. 그쵸? 지금 정밀도가 너무 작아서 추가하려는 숫자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떴어요. 그쵸? 그 말은 정밀도가 아이고 여기 126이 있었네요. 그쵸? 우리가 위도는 앞에 부분이 정수부가 2자리지만 경도는 여기 경도죠. 그쵸?
이게 저기 위도잖아요. 저 위도는 세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제가 아까 실수를 했었네요. 그러면 여기 다시 고칩시다. 그리고 위도가 우리가 세 자리 127도, 116도 이 정도니까 세 자리 이상 들어가진 않을 테니까요. 요걸 가지고 다시 생성을 합시다. 그러면 요거 케이스 테이블을 지우고요. 요 부분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요 구로 바꿨어요. 그렇죠? 방금 구로 바꾸고 실행. 네, 그러면 여기 바뀌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실행을 하는데 아까 케이스 부분, 이게 케이스 테이블 계속 쓸 텐데, 그죠? 브레킷 항상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인설트 문을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인설트 구분 오류입니다. 또 오류가 났어요, 그죠? 아까 이게 values인가요? 한행을 추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케이스에 가보면 방금 봤었던 첫 번째 서울 959 true 이렇게 쭉 들어와 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인설트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사실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요 실행문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값들을 아까 그 CSV 파일에서 읽어서 리드라인을 해서 텍스트 부분을 쭉 만들어주고, 즉 뭐냐면은 리드라인을 한 다음에 그 읽어드린 첫 번째 CSV에다가 앞뒤로 이런 부분을 붙여주는 거죠. 그렇죠? 다운표하고 앞뒤로 이런 문법들을 붙여주고 나서 그거를 SQL 데이터베이스에다가 SQL문 실행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이 탕탕탕탕 되면서 루프가 돌면서 뭐 100라인, 200라인이 자동으로 인설트 문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SQL문 중에 그 데이터베이스 중에 액세스 말고는 SQL문이 자동으로 그 여러 개의 SQL문을 동시에 실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SQL문으로 다 해도 되긴 한데 우리는 일단 뭐 인설트문 테스트 했으니까 이거를 사실 트릭으로 좀 바꿉시다. 이걸 그냥 엑셀에서 붙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걸 지우고요. 삭제를 지우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액세스 그 아까 CSV에 가서 요 해당되는 부분을 카피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인설트 할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여기에 딱 클릭을 하고 컨트롤 V 또는 붙여넣기를 하면 112개 레코드가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12개 레코드 아까 컬럼 헤더 라인 헤더 부분 컬럼 이름 빼고 나면 112개 레코드 줄이 많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체가 이제 입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형식 저장하려면 사실 하려면 이렇게 해서 엑셀처럼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서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true false 이렇게 바뀌어버렸네요. 이게 이게 바이트 숫자로 true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 문자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여기가 true false로 바뀌었네요. 이거를 원래대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마이너스 1이 지금 true이네요. 이걸 원래대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true false 바꾸는 방법이 있고 0 마이너스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뭐 필요하면 업데이트 문 써서 쫙 돌리면 돼요. 그죠? 뭐 그렇게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요거는 일단 인설트 문은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해서 인설트 문 다른 이름 저장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나요? 이것을 아니다. 이거는 엘리먼트 개체 저장인데 다른 개체로 저장하기 위해서 케이스가 아니라 인설트 다시 얘도 이렇게 합시다. insert into case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에 위에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는 건 ACC 파일, 그 ACC DB 파일 자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봤었던 테이블이나 인설트문 같이 SQL문 등등은 여기서 개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체 저장하기 한 다음에 쿼리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그렇죠? insert into case, 케이스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SQL문이다. 여기에 또 브레이킷을 넣으면 또 이거 싫어하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사실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인설트 문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케이스 문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좀 집어넣어도 되나? 판에. 네, 일단은 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끄고
인설트 문을 요것도 일단 끄고요. 이거는 인설트 문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수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지 말고요. 아니요. 넣읍시다. 자, 어쨌든 인설트 문, 크리에이트 문, 인설트 문 하나 있었고 케이스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원래 우리가 그냥 카피해서 집어넣었더니만 마이너스 0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바꾸도록 해봅시다. true, false로요. 예. 이것을 우리가 업데이트문을 아직 안 배웠나요? 업데이트문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거는 그냥 두고 다음에 업데이트문을 배우고 나서 수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케이스 테이블이 준비가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셀렉트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셀렉트문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면요. 다음같이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DS4C 데이터셋을 받아서 다운로드 받았고요. 케이스 테이블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CSV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확인한 것은 이런 거죠. 그죠? 어떤 데이터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죠? 그 캐릭터는 몇 자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인펙션 케이스 같은 것들은 길이가 몇 자나 되고 들쭉날쭉하니까 데이터베이스 저장 공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variable 캐릭터로 바꿔서 처리를 했고, confirmed, latitude, longitude 같은 것들은 뒤에 있는 세 자리만 우리가 숫자로 가정을 하자라고 했고요. 특히 latitude, longitude는 자릿수가 총 우리가 8자리, 그 다음에 9자리로 지정을 해서 소수점부는 6자리씩 유지를 하면 되겠다.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설계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한번 검토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create 테이블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create 테이블을 만든 것을 일단 저기다가 카피를 해 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빼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우리 알죠, 그렇죠? 아까 예약어와 겹치게 되면 이렇게 브레이킷을 통해서 우리가 지정한 이름이다 이렇게 구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거 외에 우리가 이런 게 하나가 있었죠, 그렇죠? 뭐냐면 프라이머리 키를 여기다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이제 컨스트레인트로 집어넣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는 김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두고 두 번째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두고요. 자, 밑에다가 constraint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죠? constraint 그 다음에 primary key constraint이고 이것을 primary key constraint를 case id 이렇게 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거를 테이블 이름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새로운 테이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앞 페이지에 보면 앞 페이지에서는 컬럼에다가 바로 primary key를 썼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별도의 constraint를 만든 다음에 primary key constraint를 내가 추가를 했고 케이스 아이디를 하겠다. 여기 제가 빠뜨렸네요. 그죠? constraint의 고유 이름을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케이스 아이디. 이거는 뭐냐면 케이스 아이디라고 하는 거, 이 constraint, 한 주에 해당되는 constraint에 대한 고유한 이름을 저희가 부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부여하게 되면 좋은 거, 편한 것이 나중에 이 constraint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constraint를 모르겠지만 case id라고 하는 constraint를 삭제해달라 이런 것들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우리 챕터에서 맨 뒤에서 다루겠지만 드랍, 그죠? alter table, 그 다음에 drop constraint, case id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alter table이라고 하는 명령 안에다가 case id라고 하는 constraint를 드랍시키겠다 이렇게 나중에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여기 SQL문이 적당하게 잘 작동하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만들기 쿼리 디자인, 새로운 쿼리 디자인으로 SQL문을 만든 다음에 컨트롤 V를 했고요. 실행 오류입니다. 뭐가 오류일까요? 케이스 ID, constraint, 이렇게 두면 될 텐데요. 이게 뭐가 저거였을까요? 이게 저도 이게 헷갈리네요. 자, 한번 다시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열기 가서 지난번에 우리 교재에 있었던 그 파일을 한번 찾아서 해봅시다. 우리 SQL문. 네.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이론 부분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그죠? create 테이블에 저렇게 하는 게 맞았을 텐데, 그죠? create 테이블에 constraint에서 이렇게 constraint 이름, primary key, 그 다음 id 괄호를 안 해서 그런가요? 다시 가봅시다. 여기에서 괄호를 안 해서 그런가? 그쵸, 나머지는 constraint, 이게 스펠이 틀렸구나. 아이고, 예. constraint 이렇게 됐습니다. 그쵸? 자, 이것을 다시 액세스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실행 됐습니다. 됐네요. 그쵸? 그래서 보니까 case2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그리고 그 테이블의 케이스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있는 케이스 디자인과 두 번째 만든 케이스 2 디자인이 똑같아요. 그쵸? 다만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하는 방식을 로에다가 레코드에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컬럼에다가 직접 지정을 했냐, 아니면 다음과 같이 constraint 그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지정을 했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프라이머리 키가 단일 컬럼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무방하고요. 그런데 프라이머리 키가 예를 들어 컴포지 키다. 그래서 두 개의 컬럼을 동시에 이렇게 그 지정을 하거나 세 개의 컬럼 동시에 지정을 해서 세 개를 묶어서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리 키로 써야 된다. 그럼 여기다가 케이스 아이디 컴마 그 다음에 프라빈스 컴마 시티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때는 첫 번째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기다 프라이머리 키 쓰고 프라이머리 키 쓰고 프라이머리 키 쓰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SQL 문이 오류가 뜹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개를 묶어서 컴포지 키 형태로 만들 때는 반드시 컨스트레인트 형태로 만들어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도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불필요한 거니까 대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자, 다음에 여기 이제 insert into 테이블도 한번 해봤죠. 그죠? insert 문도 아까 테스트를 해봤었으니까 이런 insert 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서 됐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문이 가장 이제 화려하고 많이 사용되는 SQL 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SQL 문을 어떤 것들을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었고, 뒤에 있는 그 우리 코로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테스트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자, SQL 문을 제가 여기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셀렉트물 쫙쫙 날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모든 테이블, from 테이블에 모든 그 SQL 문을 다 지금 케이스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과 레코드를 다 보여주시오 라고 하는 걸 해보자는 거고요. 이거는 그 중에서 서울에 해당되는 부분만 가지고 옵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 테이블을 보고요. 우리가 SQL문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거죠. 그렇죠? select asterisk from case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쿼리에다가 붙여넣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케이스 테이블 전체가 잘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전체 레코드는 잘 확인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where 서울만 보고 싶다. province equal 서울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SQL 보기로 바꾼 다음에 다시 Ctrl V 하고 실행.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잘 정리가 되었네요. 그렇죠?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뭐가 있나요? 여기에서 보면 자, 우리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아마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오더바이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그냥 서울에 해당되는 것만 보면 좀 심심하죠, 그렇죠? 그래서
order by가 있었고, order by 뭘로 해볼까요? confirmed, 이게 케이스니까, 감염 사례니까,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어떤 그 레코드부터 보여주세요 하면 order by confirm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confirmed. 그렇죠? 근데 confirmed를 그냥 하게 되면, 이게 그냥 하게 되면 세미콜론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요. 저기 여기 있는 데서는 그냥 하게 되면 이게 ascending으로 나올까요? descending으로 나올까요? confirmed 감염자 숫자로 정렬을 할 텐데요. 그쵸? 제가 사전식 배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전을 생각하라 그랬죠. 그쵸? 사전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름차순이에요. 그쵸? 가나다순, ABC순, 그 다음 1, 2, 3, 4, 5, 6, 7, 8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오름차순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쵸?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보통 중요한 것들 위쪽으로 맞추고 싶으니까 그때는 여기에 오름차순은 ascending으로 쓰고요. ascending. 그렇죠? 원래 ascending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접두어 ascend라고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림차순하고 싶을 때 descending 이렇게 descending이잖아요. 그렇죠? descending의 접두어는 descend 이렇게 써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서 실행을 하면 descending해서 confirmed의 내림차순으로 서울 지역의 감염 사례들을 이제 나열해서 보여주는 이런 구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어떤 SQL문을 더 해볼까요? 여기에 latitude, longitude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웨어문 안에다가 어떤 것들을 더 줄 수가 있냐 하는 거고요. 웨어문 안에다가 우리가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크다 작다 이런 걸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면 latitude를 37에서 이거 보죠. 37에서 38 사이의 레티튜드에서 발생한 것을 보고 싶다. 만약에 이렇다면요. 여기 and 써야겠죠. 그렇죠? 왜냐면 프로빈스가 서울이다라고 하는 거 플러스 추가로 레티튜드가 37에서 38 사이니까 37보다 크고 그렇죠? 여기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37보다 크고 38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두 개의 37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과 38보다 작다라고 하는 두 개의 그 조건이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두 개로 나눠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37보다 크고 and 38보다 작다. 이렇게 SQL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SQL 보기로 가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게 서울밖에 없나? 37도, 38도 사이가 서울밖에 없나 봐요. 그쵸. 이게 경도여서 그러면 이렇게 38도 37.5에서 38.5 사이를 한번 바꿔봅시다. 여기에서 SQL 보기로 이렇게 가도 되고 여기 눌러도 돼요. 자,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해보니까 이것도 이것밖에 없네요. 이런 그럼 38에서 39 경도가 그렇게 차이가 없었나요? 케이스 봅시다. 예를 들어서 프로빈스의 부산 한번 볼까요? 부산 경도 35 그러네요. 이게 동경 이게 35 36 사이를 한번 봐야겠네요. 그렇죠? 35와 36 사이를 보자. 그렇죠? 어떤 지역이 그 동경 35에서 36 사이인가? 잠깐만 이게 37 이게 위도네요. 그죠? 미안합니다. 제가 위경도 헷갈렸네요. 그죠? 우리가 위도가 35, 37, 38 사이였네요. 그죠? 자, SQL로 가서 이거를 디자인 아니라 SQL로 가서요. 그리고 다시 그래 봅시다. 없네요. 이게 왜 없지? 레티튜드가 35에서 레티튜드가 35보다 크고 36보다 작은 거. 미안합니다. 이게 서울 내에서 했었네요. 그쵸. 그 서울 내에서 찾으니까 이게 없죠. 그쵸. 아이고야. 예. 이걸 잡고 SQL문 보기로 가서 그쵸. 이렇게 잡아봅시다. 됐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레티튜드가 35에서 36 사이 지방에서 발생된 이제 사례들이 보였고요. 그 중에서 지역을 보니까 부산, 대구, 그 다음에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떴네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뭐,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쵸? 롱디튜드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이것도, 롱디튜드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준에서 빼고, 서울 빼고, 서울이 아니라, 엔드, 맞추고요. 엔드, 롱디튜드가 이거 엔드 롱디튜드가 얼마 사이냐? 127보다 작고, 그리고 126보다 너무 좁게 해놨나요? 150, 120,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일단 아까 가서 값을 한번 봅시다. 네, 우리나라 위경도가 어떤지 이게 전체 테이블에서요. 프라빈스를 해제하고, 자, 롱디튜드가 데이터가 126에서 190까지가 있네요. 그럼 127에서 128 사이만 한번 봅시다. 127에서 128 사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걸 가지고 쿼리에 SQL 보기에 컨트롤 V에서 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만 나오네요. 그죠? 레티튜드가 35에서 36 사이이고요. 여기 있는 것 같이 35에서 36 사이이고요. 그리고 롱디튜드가 지금 위도가 35에서 36이고, 그리고 경도가 127에서 128 사이인 지역이 여기 있는 어딘가요? 경상남도, 요 경상남도에 해당되는 부분만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셀렉트문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엔드오어 쓰는 건 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좀 익혀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잡아놓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이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특정 지역.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 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정보가 있는 건 아까 그 province였죠. 그쵸? province이고, 이때 쓰는 게 in이었어요. 그쵸? province에 있는 값이 여기 있는 세 가지 이제 그 괄호 안에 있는 값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제 처리해라. 이게 사실은 이건 거죠. 그죠? province equal 서울 or province equal 경기도 or province equal 인천과 동일한 결과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province 요거 SQL문을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 봅시다. 서울 이렇게 나왔네. 자, 이렇게 놓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게 왜 서울이 이렇게 나왔냐? 프라빈스 뭔가 제 컬럼 이름이 잘못됐나요? 자, 이거는 사실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이제 컬럼 값을 인식을 못한다. 이게 컬럼 값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컬럼 이름을 다시 한번 보니까 컬럼 이름을 보면은 province 맞고요. where province in 서울 경기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책에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in 사용되는 데가 어디 있냐면요. SQL문에서 in 사용되는 페이지로 가서 뭘 잘못했는지 봅시다. 그러게요. 이게 in 있는데 in where 컬럼이 in select from case where province 값이 여기 있는 값을 사용하고 싶다. 이거 이상하네요. 한번 해볼까요? 작은 따옴표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게 되네요. 자, 큰 따옴표가 뭔가, 이게, 미안합니다. 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서 사용할 때 주의할 게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문제가 아니라 저희 항상 이제 헷갈리는데 실수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관계없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자세히 보면 이 따옴표하고 이 따옴표하고 다르죠. 그렇죠. 이거는 기울기가 있는 따옴표이고 이건 기울기가 없는 플랫한 따옴표고요. 그래서 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하게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따옴표가 자동으로 이제 이게 라운드 둥근 따옴표 이런 걸로 바뀌잖아요. 둥근 따옴표로 바뀌면 얘가 SQL문에서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둥근 따옴표를 쓰면 안 되고 안 기울어져 있는 플랫한 텍스트 형태에서 쓰는 이 따옴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네요. 저도 항상 헷갈리는 건데 이번에 또 놓쳤네요. 자, 이렇습니다. 그렇죠? 해보니까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모은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이걸 더 붙여주면 되죠. 그렇죠? 서울, 경기, 이게 수도권에서 발생한 사례들 중에서 확진자 횟수가 가장 많은 것부터 나열하시오. 뭐 이렇게 우리가 SQL문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 수도권 사례인데 확진자의 숫자가 여기 있는 것처럼 300, 200, 90 이런 숫자대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조금 더 해서 우리가 수도권에서 발생된 것을 사례들 중에서 50명 이상의 어떤 사례가 발생된 확진자가 발생한 것만 골라주세요라고 하게 여기다가 a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and confirmed가 얼마요? 아까 50보다 큰 것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50보다 큰 것을 confirmed의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이제 한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부분도 좀 더 해봅시다. 뒤에 있는 부분을요. 우리가 나딘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나딘은 마찬가지 그렇죠? 나딘 그러면 요 앞에 나딘 저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 50명 이상이 발생된 사건이 있으면 내림차순으로 만들어 주시오 라고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도권이 아닌 대구 쪽에 신천지가 가장 많이 4,000명이었고, 그리고 대구 쪽에 컨택 위드 페이션트 이게 그 간접 감염, 직접 감염인가요? 감염된 다른 환자로부터 발생된 거, 그리고 기타가 700건. 신천지 교회가 또 나오네요. 경상북도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또 566명. 아, 이게 문제예요. 그죠? 미주 2차 미주 호스피털이 대구에 있어서 여기도 많고 경상북도에 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비트윈 있네요. 그죠? 비트윈은 위에 있었던 거를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었던 거를 비트윈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비트윈에서 레티튜드가 35와 비트윈 35와 36 사이를 보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and 이것도 longitude가 between 127과 128 사이를 보고 싶어요. 이거였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봅시다. 네, 아까하고 똑같은 두 건이 이제 어딘가요? 이게 경상남도의 이게 어디죠 이게? 거창군이구나. 거창. 예, 경상남도에 있는 거창이네요. 거창에서 두 건이 마찬가지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방금은 이제 이런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 롱디튜드나 레티튜드 중에서 전체 중 일부를 범위를 지정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부분 제약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문자 일부를 주고 이런 문자를 포함한 지역을 보여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수원이라고 한 게 사실 저희 보면 수원시라고 돼 있을 거거든요. 근데 수원시에 빼기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수원시를 이퀄로 해서 만들기는 좀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like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써볼까요? 자, 수원시에 있는 정보들을 수원시에서 발생된 정보들을 다 한번 모아보자. 자,
봅시다. 오더 바이는 그대로 두고요. 자, 수원시 그 시티죠. 그래서 시티에 있는 문자가 like, 이거 대소문자는 뭐 구분 안 해도 되는데요. like 하고 그 다음에 수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앞뒤에 다른 캐릭터가 있어도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잡아서 SQL문을 돌려봐야겠네요. 수원 나와라. 수원에 하나밖에 없네요. 수원 빼기 시 이렇게 돼 있고 수원에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정말 그런지 한번 가봅시다. 수원에 있는 것이 S 수원 시 샵. 한 건밖에 없었네요. 예. 자, 그러면 이게 대소문자 구분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수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대소문자 구분하는지.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대소문자 구분하고 안 하고는 사실 SQL 그 DBMS의 이제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 그걸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디폴트로 보니까 여기서는 대소문자 구분 없이 수원 이렇게 쓰네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자열의 파샬 그 매칭,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컴플릿 매칭, 파샬 매칭이라고 할 텐데요. 컴플릿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렇죠? 수원시, city equal 수원 빼기 시 이렇게 정확하게 쓰는 것이고, 파샬 매칭은 city에 수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주시오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몇 건 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를 써서 우리가 전체가 몇 개 카운트가 되냐, 그룹 바이를 써서 묶어서 몇 개 카운트가 되냐, 이런 예시들입니다.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먼저, 그럼 서울에 있는 그 건수가 몇 개나 되냐. 아까 서울에는 리스트를 보여주세요. 이런 건 한번 해봤어요. 그쵸? 근데 이거 말고, 야, 아니, 그 리스트는 관심 없고 몇 건인지 좀 궁금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카운트,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카운트. 자, 카운트를 써서 SQL문을 보자. 이렇게 11건이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죠? experience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 자, 그 다음에 이 카운트를 계산한 거에 지금 컬럼 이름이 없을 텐데 as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num of cases. 그죠? 이게 우리가 감염 사례들이니까 감염 사례의 횟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이렇게 바꿔서 SQL문을 만들어 주면요. 이렇게 number of cases라고 하는 컬럼 이름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민맥스 롱디튜드 레티튜드 아까 우리가 필요했었던 건데 이걸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민맥스 레티튜드 롱디튜드 한번 보자. 어디 민 레티튜드 이거를 민 레티튜드 이렇고요. 자, 이런 컬럼도 보고 싶고 이거를 카피해서 쓸게요. 맥스 레티튜드도 보고 싶다. 맥스 레티튜드를 보고 싶고요. 그럼 민맥스의 롱디튜드도 보고 싶다. 롱디튜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은 빼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체 테이블에서 롱디튜드, 레티튜드의 민맥스 값들을 다 보고 싶다. 이렇게 잡아서 한번 실행을 시켜 봅시다. 이렇게 잘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감염 사례가 발생한 지역들 중에서 그죠? 민맥 롱디튜드 레티튜드의 대소문자 저기 최대값 최소값들을 다 한번 뽑아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시도별로 몇 명이나 발생했을까? 이것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조금 고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랑 비슷한데 어떻게 됐냐면 요거랑 비슷한데 우리가 그룹으로 만들어서 보고 싶다. 어떻게 할 거냐? 케이스에서 이렇게 빼고요. 봅시다. 그룹 바이를 쓰죠. 그죠? 그럼 그룹 바이 우리가 묻고 싶은 건 프라빈스예요. 그죠? 프라빈스.
프라빈스로 그룹 바이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거는 카운트에서 케이스이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로 그룹 바이를 하고 싶으면 항상 여기 그룹 앞에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뭐냐면 야 프라빈스 원래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이런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confirmed인가요? confirmed cases. 이렇게 보면 되나? 저 프라빈스별로 이걸 오더 바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프라빈스를 별로 그 전체에서 프라빈스만 뽑아서 프라빈스 컬러만 뽑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 거기에다가 추가로 프라빈스 이름으로 정렬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부산 순서대 알파벳 순서네요. 그렇죠? 부산 이렇게 순서로 쭉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시도별로 이렇게 묶어서 이거 같으면 9명인가요? 9건의 어떤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여기 같으면 10건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묶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카운트를 쓰는 거고요. 그럼 카운트 안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라빈스를 그냥 쓰지 말고 프라빈스를 앞에 쓰고 저 첫 번째 컬럼에다가 프라빈스를 쓰고 두 번째 컬럼에다가는 요거를 카운트한 횟수를 여기다가 9, 10 이렇게 써달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첫 번째 컬럼으로 그룹 바이를 만들자라는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부산, 충청, 북도, 남도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number of cases가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거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왠지 정렬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number of cases로 정렬까지 넣어 봅시다. 옵스. 아, 아, 음, 이게 number of cases를 여기다가 order by에다 쓰면 안 되나 보네요. 이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나? 이거를 저 순서로 정렬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 number of cases로 가겠다. 이게 왜 안 되지? 그것도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예, 요거는 제가 검색을 해서 한번 볼게요. 왠지 요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number of cases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후적으로 컬럼 이름을 바꿔주는 거여서 이게 아마 안 되나 봅니다. 예. 쿼리 시계 연산재 없는 구문 오류이다. 잠깐 이게 아니네. 오더에 R이 들어가 있구나. 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됐습니다. 됐네요. 자, 이렇게 가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고 오더 바이에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걸 어센딩 말고 디센딩으로 써야 될 것 같죠? 저 디센딩 왠지 많은 사례들이 건수가 많은 동네부터 먼저 누가 그죠 케이스가 많았나 안 좋았었던 데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좋네요,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추가로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저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오케이 시도별로 이렇게 나왔고요. 똑같이 그러면 야 시티도 한번 보고 싶다. 시티 많았었던 시티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시티. 그러면 시티로 바꾸고 여기 시티로 바꾸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느 도시가 가장 많았나 이렇게 보니까 50부터 쫙 나와요. 보니까 감염 그 사례가 있었던 데가 이거는 디폴트네요. 그렇죠? 그 외에 other 네, 그렇죠? 요거는 시가 디폴트가 저기 뭔가 없는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네요. 시티가 특별한 도시가 명시되지 않은 것들이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사실 한 건 있었던 데가 너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쟤들은 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건 이상만 보고 싶다 하게 되면 우리 해빙이라고 하는 거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해빙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해빙. 그래서 해빙해서 한 건 이상만 보고 싶다. 한 건 초과한 것만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카운트 한 것이 1보다 큰 것만 보고 싶다. 이렇게 제약 조건을 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마 느낌이 해빙이 먼저 올라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SQL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면 전체 시티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을 한 건은 제외하고 2건 이상 되는 것만 뽑아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좀 안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왠지 이거나 이거 같은 것들은 그러면 이제 조건을 걸면 되겠죠. 뭐라고 물어볼까요? 여기에다가 웨어문에다가 city가 아닌 거 저게 빼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city가 저기 빼기가 아닌 것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아닌 것. 네, 그럼 빠졌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from other city 기타 도시에서 이렇게 된 것들 포함해서 이렇게 이것도 뭐 필요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빼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and 이렇게 써주면 위는 other city나 이제 빼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의미가 적은 그런 데이터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도시별로 시티 순으로 봤을 때는 경산시가 3건, 성남시가 2건, 서구, 서구가 시 이름인가요? 이게 뭔가 잘못 들어간 것 같네요. 그렇죠? 또 세종시가 2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자, 뭐 이런 것들을 잘 쓸 수가 있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SQL문을 그 예시 없이 봐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데, 저기 이해가 잘 안 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요즘에 최근 가장 논란이 있는 그 코로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한번 SQL문을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스트한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여기 있는 SQL문들을 제가 올리지는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SQL문 여기 있는 SQL문만 올릴게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올리지 않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액세스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SQL문도 이거 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쵸? SQL문을 올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create 테이블 한번 해보고 insert 테이블 한번 해보고 한 번만 해보고 나머지는 아까 같이 copy and paste로 데이터를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select 문은 이렇게 종류가 많으니까 제가 파일을 같이 올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이 오늘부터 다음 수업 시간, 화요일 수업 시간 전까지 이거 테스트를 해서 한번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